서울 변두리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스무넷시 해장국집 정숙이네의 불이 켜졌습니다. 간판의 형광등은 오래되어 지직거렸고 철제 문짝은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하지만 그 낡은 가게 안에서 피어오르는 선짓국 냄새만큼은 25년째 한결같았습니다. 예순이 된 윤정숙은 오늘도 커다란 솥 앞에 서서 국을 저었습니다. 투박하게 갈라진 손, 허리를 펼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잠을 포기한 지 벌써 사반세기가 흘렀으니까요.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고개를 들 필요도 없었죠.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동식, 62의 개인 택시 기사. 10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식당을 찾는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선짓국이요. 무뚝뚝한 인사였지만 정숙은 그 목소리에 담긴 온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언제나 창가 구석자리에 앉았고 국이 나오면 말없이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는 그의 식습관을 정숙은 좋아했죠. 국을 떠서 내오는 사이 정숙의 시선이 잠시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던가. 11월 15일. 25해 전 그 남자가 떠난 날이었습니다. 1999년 겨울,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35의 정숙은 40살, 남편 박재호의 출장 가방을 싸고 있었죠. 양복에 붙은 보풀을 떼어내고 와이셔츠를 가지런히 개어 넣었습니다. 재호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출장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부산 출장이야. 일주일이면 돌아와. 재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정숙은 새벽에 일어나 김밥까지 싸줬죠. 10살 은주와 8살 은서가 잠옷바람으로 나와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빨리 와. 이번 주 토요일, 내 생일이야. 케이크 약속했지? 재호가 큰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약속했지. 예쁜 케이크 사가지고 올게. 은주는 환하게 웃었고 은서는 졸린 눈으로 아빠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재호의 구둣발 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은주의 생일날. 정숙은 직접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습니다. 아빠가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은주는 촛불이 다 녹도록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밤 10시, 11시. 결국 아이는 촛불 앞에서 잠들었고 정숙은 그런 딸의 얼굴에서 촛농을 닦아냈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니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박재호 과장님요. 지난주에 퇴직금 정산하고 퇴사하셨는데요. 퇴직금 8천만 원. 그리고 같은 회사 기획팀 대리 한민지와의 도주. 민지는 30살이었습니다. 정숙도 아는 얼굴이었죠. 회사 야유회 때 사모님, 과장님 정말 다정하시네요 라며 웃던 그 여자.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정숙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집에 남은 건 전세금 반환 독촉장과 카드빚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재호가 몰래 쓴 카드빚만 2천만 원이 넘었죠. 35의 정숙은 10살, 8살 두 딸을 안고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해장국 레시피 하나를 들고 허름한 가게를 얻었습니다. 새벽 4시에 문을 열고 밤 12시에 문을 닫았죠. 잠은 서너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 했습니다. 딸들을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장님, 국물 끝내주네요. 오늘따라 더 맛있는 것 같아. 동식의 목소리에 정숙은 25년 전 기억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반찬을 더 내왔죠. 맨날 똑같은 맛인데 뭐가 달라요? 아니, 진짜 오늘은 뭔가 달라. 손맛이 더 깊어진 것 같아. 정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남자는 10년째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매일 맛있다. 매일 최고다. 처음엔 영업용 멘트인 줄 알았는데
1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는 걸 보니 진심인 모양이었죠. 동식이 국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사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요. 문이 닫히고 동식의 택시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빈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죠. 저 남자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을 뿐.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숙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죠. 윤정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기도 모란경찰서입니다. 남편분 박재호 씨 아시죠? 정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분을 찾았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요. 보호자 연락처가 사모님 번호밖에 없어서요. 정숙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텅 빈 식당에 크게 울렸죠. 25년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그 남자. 그가 지금 이 순간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25년 묵은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요양원. 정숙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대문, 축 처진 화분들. 어딘가에서 소독약 냄새가 풍겨왔죠. 정숙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박재호 환자분 면회 오셨어요. 3층 602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었습니다. 정숙은 계단을 올랐죠. 1층, 2층.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5년 만에 마주할 그 얼굴을 어떤 표정으로 봐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6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6인실이었습니다. 낡은 철제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커튼으로 겨우 공간을 나눈 형태였습니다. 창가 쪽 마지막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른 몸, 헝클어진 백발, 푹 꺼진 볼. 65이면 아직 정정할 나이인데 침대에 누운 남자는 여든 노인처럼 쇠약해 보였습니다. 25년 전 퇴직금 봉투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서던 그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기, 박재호 환자분 보호자세요. 뒤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죠. 네, 그런데요. 3개월 전에 어떤 여자분이 모시고 왔어요. 첫 달 요양비만 내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주소지로 찾아가 봤더니 이사했더라고요. 더 이상 저희가 모시기가 어려워서. 한민지. 25년간 함께 살았다는 여자가 재호를 버리고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재호의 재산을 탕진하고 치매가 시작되자 요양원에 내다 버린 것이죠.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살에 남의 남편을 꼬셔 간 여자의 최후가 이것이었습니다. 55이 된 민지는 이제 쓸모 없어진 남자를 쓰레기 버리듯 버렸죠.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재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텅 빈 눈동자에 순간 빛이 스쳤죠. 숙여. 정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5년간 함께 산 여자의 이름은 잊고 버리고 온 아내의 이름만 기억하다니. 재호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정숙의 손을 찾는 것 같았죠.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의 집에 두 딸이 모였습니다. 큰딸 은주는 아직 검사복 차림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바로 달려온 모양이었죠. 35이 된 그녀는 어머니를 빼닮은 강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그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작은 딸 은서는 간호사 유니폼 위에 패딩을 걸치고 왔습니다. 33세 그녀는 언니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오늘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 인간을 왜 찾아가? 은주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떡하니?
안 가면 되잖아. 25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친 인간인데 왜 엄마가 가?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뒤에 숨은 상처가 느껴졌죠. 10살 생일날 케이크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다 잠들었던 기억. 중학교 참여 수업 때 아빠 자리만 비어있던 교실. 너희 아빠 뭐 하셔? 친구들의 질문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 아빠, 8살 때 도망간 인간이 무슨 아빠야? 은서 너는 기억 안 나? 엄마가 새벽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등록금 없어서 휴학하려던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은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니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어린 시절, 자매는 어머니의 새벽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던 밤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들 말이 다 맞았죠. 2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와도 병원 한 번 못 갔죠. 딸들 대학 보내느라 본인 이 하나 빠져도 치료비가 아까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지금 와서 치매에 걸려서 자기 이름만 부르며 돌아왔다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처량한 모습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새벽 4시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선지를 손질하는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식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오늘은 국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손님으로 온 거 아닙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식의 눈빛이 진지했죠. 요양원 가시려고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숙은 대답 대신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10년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죠. 택시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 새벽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님, 안 가도 됩니다. 그 인간 자격 없어요. 동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봤잖아요.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딸들 키우느라, 가게 지키느라. 그런 사장님한테 왜 저런 인간이. 정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동식 씨. 왜 가는지. 그냥 저 인간이 내 이름만 기억한대요. 25년 같이 산 여자 이름은 까먹고 내 이름만. 동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들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그는 10년간 삼켜왔던 말을 오늘도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602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죠. 늙어버린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깊이 패인 눈가, 갈라진 입술. 25년이라는 세월은 이 남자에게도 결코 녹록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무심코 침대 아래를 보았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가죽이 닳고 손잡이가 끊어질 뻔한 아주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정숙이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봉투가 빼곡히 들어 있었죠. 수십 통, 아니 수백 통. 모두 같은 필체로 윤정숙 앞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죠. 편지지가 바스락거리며 펼쳐졌습니다.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기에게 일주일만 있으면 돌아가려고 했어. 낡은 여행 가방 안에는 봉투 대여섯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통도 아니고 수십 통도 아닌 단 몇 장. 그것이 2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였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잉크는 번져서 읽기 힘든 부분도 있었죠. 수기에게 일주일만 있으면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민지가 임신했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미 퇴사해버렸고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 며칠만 정리하고 갈게. 은주 생일 케이크 못 사다 줘서 미안해. 바보 같은 재호가.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열었죠. 수기에게. 민지가 아이를 지웠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 그제야 알았어. 내가 속았다는 걸. 30살 여자가 40살 유부남한테 왜 매달렸겠어. 퇴직금이었어. 돌아가고 싶어. 근데 퇴직금을 벌써 반이나 썼어. 빈손으로 어떻게 가. 조금만 돈을 모아서 갈게. 3번 편지. 수기에게. 민지한테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협박을 해. 떠나면 사모님한테 다 말하겠대. 수기 내가 상처받을까봐 못 떠나겠어. 아이러니하지. 떠나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 4번째 편지는 5년 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기에게. 오늘 우연히 TV에서 너를 봤어. 지역 뉴스에 나오더라. 해장국집 사장님이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서 국밥 500그릇을 기부했다고. 화면에 비친 내 얼굴. 예전보다 살이 빠졌더라. 고생이 많았구나. 미안해. 편지를 붙이려다가 못 붙였어. 이미 늦었잖아. 5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낯짝으로. 그 뒤로는 편지가 없었습니다. 10년치도 15년치도 없었죠. 5번째 편지의 날짜는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고 중간중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도 있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후에 쓴 편지였죠. 수기에게. 내가 누군지 가끔 까먹어. 민지가 누군지도 헷갈려. 그런데 신기하게 내 얼굴은 생각나. 선짓국 끓이던 내 뒷모습. 은주 은서 손잡고 유치원 가던 모습.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이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다음 생에는.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들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했죠. 수백 통의 편지였다면 용서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미안해했다면, 매일매일 돌아가고 싶어 했다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5장. 25년 동안 단 5장. 나머지 시간 동안 재호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민지와 살림을 차리고 정숙을 잊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5년 후에야 겨우 4번째 편지를 썼고 그것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더 흘러 치매에 걸려서야 마지막 편지를 썼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원망의 무게가 이 얄팍한 편지 몇 장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것이 더 서글펐습니다. 침대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가 눈을 떴죠. 수기야, 내가 왔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죠. 정숙의 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봤어? 내가 쓴 거. 봤어요. 붙이려고 했는데 못 붙였어, 무서워서.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5의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죠. 정숙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한 건지 한심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 은서는 잘 컸어? 네. 은주는 변호사 됐고 은서는 간호사예요. 대단하다. 내 딸들. 정숙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 딸들이라니. 25년간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요. 며칠 후 식당에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죠. 문이 열리고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박말순. 재호의 어머니. 87세가 된 시어머니였습니다. 25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죠.
재호가 도망갔을 때도, 정숙이 두 딸을 키우며 허덕일 때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녀들 돌잔치에도 졸업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아들 편만 들던 시어머니, 며느리가 고생하든 말든 관심 없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지팡이를 짚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기세등등하던 그 목소리는 사라지고 늙고 지친 노인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죠. 부탁이 있다. 정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부탁이요? 25년 만에 처음 보는데. 알아.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재호 편만 들고 네 고생은 눈 감았어. 시어머니가 탁자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고개를 숙이자 등이 더욱 구부러져 보였죠. 재호가 너 아니면 안 된대. 요양원에서 밤마다 내 이름 부르며 운대. 내가 가면 누군지도 몰라봐. 30분 있다가 누구세요? 그래.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내 아들이야. 내가 얼마 못 살아. 죽기 전에 아들 편히 맡기고 가고 싶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80 넘은 노인이 식당 바닥에 무릎을 대려는 순간 정숙이 황급히 부축했죠.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봐줄 수 있겠어? 응.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외면당한 서러움, 홀로 두 딸을 키운 고단함, 그리고 눈앞에서 무릎 꿇으려는 늙은 시어머니. 감정이 뒤엉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네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년이 우리 재호 꼬셔갔을 때 내가 막았어야 했어. 미안하다. 정수가. 시어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죠.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원수 같던 사람도 결국 늙고 약해지는 것이 인생이었죠. 그날 밤 영업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뒷문이 열렸습니다. 동식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지 않고 계산대 앞에 섰죠. 사장님, 오늘 시어머니 오셨죠?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택시 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태워드렸어요. 어디 가시냐고 여쭤봤더니 며느리 가게 간다고 하셔서. 정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비밀이 있을 리 없었죠. 사장님, 저 오늘 할 말이 있습니다. 동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62의 남자, 택시 운전대를 잡느라 굳은 손, 세월을 겪은 주름. 하지만 정숙을 바라보는 눈만은 10년 전 처음 이 식당에 왔을 때와 똑같이 떨리고 있었죠. 10년 동안 말 못했습니다. 처음엔 사장님한테 남편이 있다고 생각했고, 나중엔 혹시 돌아올까봐 참았어요. 정숙은 앞치마로 젖은 손을 닦으며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간이 진짜 돌아왔잖아요. 치매에 걸려서 그래서 말합니다. 동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 그 사람 대신 사장님 지킬 수 있어요. 10년 동안 마음 안 변했어요. 처음 이 식당 들어왔을 때부터 사장님밖에 안 보였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니었죠. 새벽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국 한 그릇 먹고 가는 그 뒷모습을. 은주 등록금 모자랐을 때 단골이 얼마나 신세졌는데요 하며 슬쩍 봉투를 놓고 간 것도, 식당 보일러 고장났을 때 새벽에 달려온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 딸 키우랴, 가게 지키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으니까요. 동식 씨, 나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시간 좀. 동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10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식당 안으로 밀려들었죠. 정숙은 빈 식당에 홀로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죠.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25년 전보다 늙었지만 그 교활한 눈빛만은 변하지 않은 얼굴. 한민지였습니다. 55이 된 그녀는 값비싼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입가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한번 얘기할까요? 위자료 문제로. 한민지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 손목에 걸린 명품 시계, 손에 든 샤넬 가방. 55이 된 민지는 25년 전보다 늙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가꾸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 모양이었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제호의 퇴직금과 재산을 25년간 갈아 넣은 결과겠죠. 민지가 창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요양원비 정산 문제로 왔어요. 정숙은 행주를 내려놓고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비요? 재호 씨 요양원에 3개월 있었잖아요. 그 비용 제가 냈거든요. 첫 달 입원비, 보증금, 각종 의료비까지. 거의 2천만 원 들었어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3개월 비용을 냈다고요? 요양원 원장은 분명히 첫 달 비용만 내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숙 씨가 법적 배우자잖아요. 당연히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동거인이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뻔뻔함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25년간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치매에 걸리니까 요양원에 버리고 잠적한 여자가 이제 와서 요양비를 내놓으라니요.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이런 사람에게는 감정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숙은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영수증 있어요? 당연하죠. 다 준비해 왔어요. 민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청구서, 입금 내역서, 각종 영수증이 들어 있었죠. 정숙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금액도 맞고 날짜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입금 내역서의 계좌 명의가 한민지가 아니라 박재호였습니다. 이 여자, 재호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요양비를 냈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냈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거 박재호 씨 계좌에서 나간 건데요. 민지의 눈이 찰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수습하며 대답했죠. 재호 씨 계좌 관리 제가 했어요. 사실상 제 돈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상이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돈이 어딨어요. 어쨌든 정숙 씨가 법적 배우자니까 배우자가 갚아야죠. 아, 그리고 앞으로의 요양비도 정숙 씨가 부담하는 게 맞고요. 정숙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 분노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민지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정숙은 아직 재호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 배우자인 건 사실이었죠.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검은 정장의 변호사 배지,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은주의 눈이 민지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민지가 은주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은주구나. 많이 컸네.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변호사가 됐어. 대단하다. 칭찬은 됐고요. 무슨 용건이에요? 아버지 요양비 문제로 왔지. 정숙 씨가 법적 배우자니까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주가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더니 피식 웃음을 흘렸죠. 이거 아버지 계좌에서 나간 돈이네요.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신이 마음대로 처분한 거잖아요. 그거 횡령인 거 알아요? 민지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무슨 횡령이야.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 관계잖아. 은주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 거래, 내역서, 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었죠. 사실혼이요. 웃기네요.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쌍방의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돌아가고 싶다고. 그 편지가 증거예요. 아버지한테 당신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 명의 부동산 매매 기록 있어요. 3건의 아파트, 2건의 상가 전부 당신이 팔아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네요. 이거 다 추적했어요. 은주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민지가 뒤로 물러섰죠. 그리고 이건 5년 전 아버지가 동사무소에서 쓴 진술서예요. 한민지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다. 도와달라고 적혀 있어요. 치매 진단받기 전에 쓴 거라서 법적 효력 충분해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주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요양원 CCTV 영상이었죠. 민지가 재호를 휠체어에 태우고 요양원 로비에 내려놓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뒷모습까지. 노인유기죄 알아요? 피해자 보호자인 우리 엄마가 고소하면 당신 끝이에요. 55세 전과자 되고 싶어요? 민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죠. 2주 안에 합의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가져간 재산 전부 반환하고 요양비 청구 취하하면 고소 안 할게요. 안 그러면 형사고소에 민사소송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민지가 가방을 챙겨들며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쏘아붙였죠. 두고 보자 나도 변호사 있어. 마음대로요. 법정에서 봐요. 민지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죠. 정숙은 멍하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35의 딸, 10살 때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마 손잡고 울던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엄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엄마, 걱정 마. 저 여자 증거 다 잡았어. 이길 수 있어. 은주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25년간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야 기댈 곳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조정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죠. 하지만 은주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 반박할 게 없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재호의 친필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양원 CCTV 영상. 민지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25년간 헌신적으로 박재호 씨를 내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은주가 증거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25년간 헌신이요? 여기 기록 보세요. 재호 씨 명의 재산 5건 처분해서 7억 넘게 본인 계좌로 입금했어요. 그리고 3개월 전에 치매 환자를 요양원에 버리고 잠적했고요. 이게 헌신인가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한민지 씨, 요양비 청구는 기각합니다. 오히려 박재호 씨 명의 재산 처분건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민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죠. 2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혼 관계 불인정, 재산분할 청구 기각, 오히려 민지에게 재호의 치료비 및 재산 반환 일부 부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지가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25년을 바쳤는데. 은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5년 전엔 우리 엄마가 당했죠? 25년 후엔 달라요. 재판이 끝난 날 저녁, 정숙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재호가 유난히 맑은 눈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죠. 치매 환자에게 드물게 찾아오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숙이야, 고마워 와줘서. 정숙은 대답 대신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죠. 25년 전 자신의 손을 놓고 떠났던 그 손. 미워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미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놓아주는 것이었죠. 며칠 후 정숙은 2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은주와 은서가 나란히 소파에 앉았죠. 2 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으니까요.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했어. 은주가 숨을 삼켰습니다. 은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아빠는 전문 요양시설로 모실 거야. 요양비는 엄마가 낼게. 면회도 가끔 갈 거고. 근데 엄마 인생도 살아야겠어.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동식 아저씨 이야기냐고. 정숙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10년 동안 매일 새벽 식당을 찾아온 남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국 한 그릇을 먹고 간 남자. 은주 등록금 모자랐을 때 슬쩍 봉투를 놓고 간 것도, 식당 보일러 고장났을 때 새벽에 달려온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은주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죠. 그 아저씨, 진짜 10년 동안 매일 왔잖아. 솔직히 처음엔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진심이었구나. 은서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이제 엄마 인생 살라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간 딸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야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 저녁, 정숙은 동식을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영업이 끝난 텅 빈 식당.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죠. 동식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대답을 들을 순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식 씨, 나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치매 걸린 남편도 있고, 이런 나한테 진짜 괜찮아요. 동식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택시 운전대를 잡느라 굳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남편분 돌보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옆에 있을게요. 10년을 기다렸는데 평생 기다릴 수 있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0이 넘어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젊었을 때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재호는 한 번도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동식 씨, 동식 씨 마음 받을게요. 동식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10년간 삼켜왔던 말, 10년간 참아왔던 마음. 그것이 드디어 보답받는 순간이었죠. 2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두 딸과 동식의 아들, 식당 단골 손님 몇 명,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은 정숙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주례 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동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10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앞으로 10년은 더 같이 해장국 끓이자고.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은 해야 본전이라고. 그래야 그동안 공짜로 준 반찬값이라도 뽑는다고. 또다시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은주가 엄마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행복하라고. 이제 엄마 차례라고. 은서는 눈물을 훔치며 새아버지에게 인사했죠.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린다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해장국집 정숙이네의 불이 켜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죠. 주방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는 것. 동식이 팔을 썰고 정숙이 국을 저었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손발은 척척 맞았죠. 동식 씨, 파 너무 굵어요. 이 정도가 딱인데 사장님이 예민한 거야. 내 식당인데 내가 예민하면 어때요? 내 마누라 식당인데 나도 한마디 해야지. 정숙이 웃으며 동식을 밀쳤습니다. 25년간 혼자 지키던 새벽이 이제는 외롭지 않았죠. 한 달에 한 번 정숙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재호는 이제 정숙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죠. 하지만 정숙이 손을 잡으면 평온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냥 놓아줌. 그것이 정숙이 찾은 답이었죠. 어느 날 은주가 처음으로 아버지 면회에 동행했습니다. 재호가 은주를 보며 물었죠. 이 아가씨 누구냐고.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예쁘게 생겼네. 우리 은주도 이렇게 컸으려나.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25년 전 생일 케이크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던 10살짜리 소녀. 그 아이가 지금 35이 되어 아버지 앞에 서 있었죠. 정숙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은주가 말했습니다. 아빠를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마음 편해지면 그걸로 됐다고.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죠. 해장국 맛있다고 소문 들었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국을 떠주자 부부가 감탄했습니다. 진짜 맛있다고. 이 식당 몇 년이나 하셨냐고. 정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25년. 남편에게 버림받고 2딸 키우고 새벽마다 국을 끓인 25년. 오래됐어요. 근데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동식이 반찬을 리필해주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인생 이막이죠. 정숙이 동식을 흘겨보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된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떠난 그 새벽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고. 하지만 새벽은 매일 돌아왔고 그녀는 그 새벽을 버텨냈다고.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 전 떠난 남편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정숙은 용서도 복수도 아닌 놓아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묵묵히 기다린 사람의 손을 잡았죠. 인생은 예순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 해장국 한 그릇처럼 따뜻하게요. 여러분의 새벽에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